안녕하세요. 오늘은 설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술과 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설탕에 대해서도 알고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편 정도로 좀 나뉘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이 책입니다. 설탕을 고발한다. 게리 타우브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설탕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이제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잘 돼 있고 내용의 깊이와 정확도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내용을 가지고 몇 편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설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영화 대부의 말론 블란도의 대사를 보면은 당신에게 화해를 권하는 자가 바로 배신자다. 뭐 그런 대사가 영화 대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스파이랄까 배신자가 하는 일이 정말 나의 친구는 적이라고 이간질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화해를 종용하고 하는 그런 존재. 설탕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겉보기에는 굉장히 달달하고 달콤하고 색깔도 형형색색 예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 건강에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해로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지 몰라도 일반 대중이 이것을 각성하고 하는 수준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주변에 너무도 쉽게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대부분의 이런 그 당류로 만들어져 있는 식품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전통적으로 많이 이제 우세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식습관상 봤을 때 설탕 종류를 과하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특히 이런 당에 대해서 설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시작해서 설탕을 고발한다. 이 책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요 표 이제 표가 보이실 겁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실까 하는데요. 보시듯이 이제 당의 종류가 나와 있는 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단당류와 이당류 첫 번째, 두 번째 뭐 포도당, 과당, 설탕, 메가당 여기까지는 그래도 달달한 맛이 나는 그 무엇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당류로 가서 전분이나 식이섬유로 가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얘들은 안 단데?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밥을 오래 씹으면은 입안에서 단맛이 돈다 뭐 이런 걸 배운 기억은 있긴 있다 뭐 이런 정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당류가 대부분 포도당 또는 과당이 굉장히 많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만나서 분해가 되면은 이당류나 단당류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간단하게 좀 들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단당류. 결국은 이 당이라는 거는 포도당과 과당이 이제 몸에서 흡수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갈락토스는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고 그 유당에만 포함이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당류로 포도당과 과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당류가 재밌는 것이 두 개의 당이 합쳐진 걸 이당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것이고요. 메가당, 엿당이라고 하고 말토스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합쳐진 이당류. 그 다음에 유당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합쳐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것은 다당류라고 해서 전분과 글리코겐, 식이섬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단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이 얘도 설탕이구나. 결과적으로 설탕인 거죠. 우리가 보통 설탕이라고 얘기하는 설탕이구나, 포도당이구나 이렇게 느끼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평소의 식습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당류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식품 첨가물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보통 공산품이나 뭐 이런 좀 이렇게 찹찹한 입맛을 내는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식품 첨가물 쪽을 보면은 잔탄검이라든가 말토덱스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각 기능이 있어서 기능성으로 넣어있는데 이것들도 결국은 당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있는데 식품 쪽을 보시면 이것이 공급되는 식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이 이당류에 있는 식품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사탕수수, 사탕무, 우유, 엿기름, 청량음료, 고추장, 케이크, 주류.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든 자주 먹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설탕을 과하게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류 권장 섭취량이 이제 하루에 섭취하는 그 칼로리의 5%, 예전에 10%였는데 5%로 줄였다고 하네요. 그것이 이제 양으로 따지면 50g에서 25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청량음료, 콜라 같은 음료 하나 먹으면 거기에 이제 각설탕 기준으로 한 25g, 30g 정도의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설탕량을 나는 설탕 좀 적게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야지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주스라든가 그런 콜라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줄여 먹는 정도 노력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30g 이하니까 괜찮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듯이 과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추장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먹는 섭취하는 면이나 밥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보면 물론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당류로 해서 이제 50g, 25g 제한하긴 했지만 특히 이제 한국인의 탄수화물 위주의 밥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 입장에서 고려할 때 이 기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기준을 지키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은 당류를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표의 의미는 그러니까 단당류에 무엇이 있고 이당류에 무엇이 있고 이것보다도 맨 오른쪽에 최종 영양소라고 써 있는 것을 좀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당류든 이당류든 다당류든 내가 섭취해서 몸에 들어가면 다 포도당 또는 과당이 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이 아닌 음식들을 적절히 섞어주지 않고 이제 탄수화물이라든가 이제 당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만으로 계속해서 일정 기간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 몸에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되는 거죠.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보통들 아시듯이 그 포도당이 혈당의 정체거든요. 혈당이 굉장히 높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혈당이 출렁거리게 되고 이것이 뭐 이제 뭐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쪽으로 번지게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식습관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그런 병이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조금 복잡해서 그런지 일단 저부터 잘 모르고 살았고요. 이제 그런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번 이 표의 내용들을 보시고 어떠한 것이든 여기에 보는 식품들을 무슨 식품을 먹든지 간에 나는 최종 영양소로서 포도당과 과당을 섭취하고 있다. 이 한 가지만 마음속에 좀 담아두셔도 오늘 영상은 이제 시청해 주신 그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